시장의 중심점에 서 있는 이슈,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전개를 갖는지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지금 현재 서서히 조금 좀 일시적으로 잊혀진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출구 전략 이슈가 되겠는데요. 만에 하나 이런 출구 전략 이슈가 서서히 좀 앞당겨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시장 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나리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일단 그 경기는 일단 중국 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에 쏠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가장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PMI 지표가 다소간 시장에 실망을 자아내는 지표였다면 유럽에서의 제조업 지표, PMI 지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 상승으로 이끌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주택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택 그리고 고용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소간의 경기는 이제 서서히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 서서히 미국 쪽에 다시금 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서서히 코스피 지수의 고점 논란 아니면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에 인접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00선 돌파한 이후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시장 내에 상존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언론사 서베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그 가능성 다시 한번 타진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가장 큰 핵심 변수, 달러화의 방향성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달러화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물론 단기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의 수준을 서서히 높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의 오늘의 논색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경기는 중국, 그리고 통화정책은 미국이다. 이런 부분들. 일단 부양책의 기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제 중국의 PMI 지표 50을 훨씬 하회하는 47.7 발표가 됐었죠. 시장의 전망치는 48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었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조차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오히려 그 하락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 시장의 관심 내지는 기대가 쏠리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 여타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가는 그래도 강보합권 내지는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 특히나 경기 민감 소재주의 반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 좀 확대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중국의 경기를 낙관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상품 가격의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냐. 경기에 대한 낙관 기대론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조금은 좀 앞서가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좀 아직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전략가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중국의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내지는 연착륙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3분기, 4분기 이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과연 어떤 부분에 의미를 하는 것일까? 우리 시청자들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 자체도 그렇고요. 이 경기 회복 부분도 다소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 꼭 좀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어찌 보면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의 축소 분위기가 다소간 이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상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서베이를 좀 살펴봤더니요. 결국은 QE3가 되겠습니다. QE3 한 달에 매월 850억 달러어치의 국채 매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다수 한 40% 이상의 전략가들 지금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650억 달러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 역시 테이퍼링이라는 서서히 줄여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 분명히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일지, 오히려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부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의 핵심 변수 뭐니 해도 달러화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외국인의 우리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 상황, 어쩌면 달러화의 일시적인 약세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의 어떤 그 썰물과 같은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는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상품 가격의 반등, 달러와의 역상관 관계,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1에 가까운 역상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요, 상품 가격은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상품 가격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의 상품 가격의 반등 부분, 오히려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달러화의 약세 때문이다라고 주요 원인 내지는 주요 배경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어떤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달러화가 강세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축통화를 쓰고 있지 않은 국가들 결국은 환율의 약세를 띨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자국의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러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러시가 나타나게 된다면 인플레로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시장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즐기시되, 하지만 염두는 분명히 해두셔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그 틈새주에 대한 관심 조금 서서히 좀 확대돼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화, 외국인들로부터 조금은 좀 영향력이 덜한 내수 소비주, 그리고 컨텐츠와 같은 어떤 그 틈새주, 경기 민감이 아닌 오히려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진 이런 주식들로의 서서히 관심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 가져봅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러한 그 달러화 얘기들을 하고요. 업종, 특히 오늘 잠시 후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과연 지금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과 함께 얘기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